네, 오늘 2주차 디지털 컨텐츠 및 컨텐츠 산업 그리고 컨텐츠 창업 모델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제 컨텐츠 전에 지식이라는 거, 지식을 알아야 지식의 속성을 알아야 컨텐츠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수익 창출,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창업 또는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기본적 개요, 왜냐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 참여자로서 명명되고 있는 뭐 1인 창업자, 프리랜서, 1인 큐레이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각기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1인 컨텐츠 창업가 또는 큐레이터 또는 크리에이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 소양 또는 역량, 갖춰야 될 역량들 있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 없이 마구 뛰어들면 무기 없이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 비즈니스 세계에. 그래서 그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얘기 중간중간에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누구죠? 이 누굴 것 같아요? 이분 잘생기셨죠? 진정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역사 중에서 우리가 레오나르도 피에로 다빈치다. 이분이 이제 모나리자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가로서도 이름을 날렸지만 또 기술자로서 공학자로서 또 건축가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또 의료 분야에서는 해부학자로서 많은 이름을 날렸는데요. 사실 이분이 정식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분은 천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천재는 물론 우리 에디슨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된다고. 맞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정식 교육을 받은 거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 그러면 라틴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틴어도 전혀 모르신 그런 분이었지만 자기가 생각나는 거 호기심이 발동한 것을 아주 분야를 넘나들어서 다 기록을 했대요. 이게 지금 수천 개의 노트예요.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버가 되겠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하는 거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반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해서 그것이 발전돼서 벌써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기관총.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잠수복이고요. 이건 헬리콥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3,000여 개 스케치북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어떤 물품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한 번에 나온 거 아니라 숱하게 그림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자기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술 있는 게 아니고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 노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현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이 선생님을 가지고 온 이유는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버 또 크리에이터 또 다양한 지식 창업가로서 활동을 하신다면 오늘 계속 제가 드릴 말씀은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남들한테 이런 기여가 되는 콘텐츠 정보 지식을 제공을 하려면 여러분 자체가 그분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 분야에서는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올리는 콘텐츠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물론 기록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도움을 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이제 수익화하는 모델에까지 가려면 남다른 뭔가 차별성 있는 행동 이 필요한데 그런데 일반화돼서 일단은 기록이죠. 기록. 호기심과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셨죠. 이제 이분이 다산 정약용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그리고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면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이거 뭐죠? 제 일기장이에요.
예. 뭐 자랑은 아니고요. 저도 많이 적습니다. 이거 몇 년째 적어서 노트가 거의 한 20권이 돼요. 한 5년 됐는데 20권이 되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노트를 쓰는데 저도 이제 에버노트를 에다가 기록을 해서 지금 이제 핸드폰과 에버노트를 깔아놓긴 했는데 이상하게 에버노트도 물론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제가 아직 아날로그 세대인지 이 적는 게 또 좋더라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손으로 수기로 적을 때 뇌에 자극이 있어서 머리가 더 좋아진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노트에다가 적고 이것을 어떤 좋은 것들은 때로는 이제 에버노트에다 옮기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또 에버노트에다 옮겨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제가 뭔가 이걸 상품화 시키진 않았지만 이 안에 20권의 노트를 보면은 기록됐지만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나중에 조그맣게 뭔가 하면 이것도 굉장히 컨텐츠 보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저는 오픈은 안 하죠.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자기 이야기도 좋고 여러분 일했다가 업무에서 업무 일지도 좋고 계속 기록하는 수첩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수첩도 여러분 모아 놓으세요. 저도 지금 한 15년째 수첩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것이 나의 역사가 되지만 그 안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이 어마어마한 책을 썼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읽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서경을 이렇게 읽었다. 서경을 이렇게 읽었다. 나는 역경을 이렇게 읽었다. 또 얘기를 이렇게 읽었다. 뭐 춘추를 이렇게 읽었다. 논어를 이렇게 읽었다. 어떻게 읽었냐 봤더니 이분은 이렇게 그리고 배웠대라는 거. 읽고 배웠는데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한 실천. 그리고 백성을 아끼고 섬기기 위한 실천. 억울한 사연을 살피기 위한 실천으로 책을 읽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물고 오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여러분들이 일을 왜 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돈만 다 벌어고 놓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분이 어쨌든 나도 살고 옆에 분도 살고 우리 같이 사는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책을 읽고 배웠고 그 배운 것을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기록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 숱하게 많이 했는데 18년간 유배지를 간 거죠. 유배지에 가서 이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의 자손과 후예들이 이제 그 남들이 쓴 기록에 의해서 나를 평가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근데 자기는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는데 남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그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 기록서를 쓰겠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록물들을 남겼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대한 어떤 이제 혜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우리 정량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의 면밀히 보면 다 기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록으로 또 잘 나가는 뭐 여러분 그릿이라는 말 들으시죠? 그릿. 그죠? 이분이 이제 레지나 하틀릿인데요. 제가 또 레지나예요. 근데 레지나 하틀리도 사실은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로 기업에 나왔죠. 근데 자기가 그동안 15년 동안 또 18년 동안 계속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또 인사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중요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펙만 있는 사람이 와서 회사에서 적응하고 일을 하는 것 근성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펙은 좋지 않지만 막 실패 경험이 많고 잡초처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했었으니까 아주 근성 있게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의 극복 문제 또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더라. 이제 그런 것을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테드에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특강을 가기 전에 글도 올리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테드에서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죠. 그래서 기록을 가지고 많은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분들한테 자기 기록을 가지고 느낀 점들을 계속 이렇게 보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갔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분도 뭐냐면 체계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정보들을 또 지식들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많이 배우셨고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들 자체가 컨텐츠 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체계화시키고 아는 데서 그치면 그냥 그것은 죽은 지식이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인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은 끄집어낸 아웃풋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발전한 건데 이제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롭게 하면서 다각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융복합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과 이것을 아웃풋을 때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주에 있는 지식들하고 연결시키거나 또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전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의 전문 지식이 전혀 아닌 부분에서 가면 나는 거기서 1인자가 되거든요. 제가 이런 이제 경험을 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막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는 별로 게 감흥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전공이 여러 개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게 있어요. 케이스가. 하나는 제가 이제 교육공학을 처음에 전공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술 경영 쪽을 공부하면서 기술 R&D 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공학자들인데 이 공학도들을 어떻게 잘 양성해 놓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체계, 교육 커리큘럼 이런 쪽에서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할 때 교육공학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나의 컨텐츠를 굉장히 고마워하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육공학 전문가인 데서 막 얘기하면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해서 별로 각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내 지식이 이쪽 안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자기네 컨텐츠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좋은 그 어떤 교수 설계 방법을 전달하는 매개 역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또 하나 영역은 제가 창업 경영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했었는데 한 영역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성경 영역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 대한 선교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선교적 부분에서도 창업과 연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궁금해하고 또 이제 그분들도 자비량 선교에서 이제 창업의 스킬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그쪽 분야에서 이걸 공부하신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 가서 기여할 수 있고 제가 이쪽에 창업 경영에 대한 모든 컨텐츠를 가지고 들고 갈 때 매개자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창업 또 경영이나 마케팅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례를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기스 기적이 요즘에 여러분들 디퍼런트라는 책을 꼭 보시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 우리나라 여자 교수님께서 하버드대 교수님이 쓰신 건데 여자 교수님이시죠. 문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범주를 넘나들면서 융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제품이 창출돼서 그곳이 이제 깃대를 꽂는 그러한 그 시장을 창출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얘기가 팬티형 기적이라는 거죠. 팬티는 뭐였죠? 기적이 의류가 아니었는데 기적의 범주와 팬티 범주를 붙여가지고 하기스 팸퍼스 이런 팬티형 기적이 나와서 대박을 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매개하라는 것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단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한테 냈던 분들 우리 우리 신승희 원우님이 지금 이미 유튜브를 개설하고 해서 제가 봤는데 TV에서도 요즘 차인표 신혜라 배우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근데 그 TV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유튜브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게 각색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범주를 하나를 더 끄집어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제 이커머스 유튜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디어가 없다면 범주를 합쳐버리는 그런 케이스, 내가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컨텐츠를 연결해주는 지식 필터, 큐레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한번 이제 포지셔닝, 여러분 자체를 두고 생각해보고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시대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AI가 다 하죠. 그래서 지금 한 5년 내지 10년 지나면은 이제 운전사도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변호사도 별로 필요가 없고 세무사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큐레이터도 필요한 거죠. 아무리 이제 그 AI가 와서 많은 것을 분석하고 이제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내 아바타에 내 생활 요소가 다 들어가면 나는 가만히인데 내가 성장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창의성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큐레이터 역할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는 결국 여러분들 창의성하고 연관된 거다. 창의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훈련되는 거죠. 하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다 이제 그 활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훈련입니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에 관한 연습은 나중에 하실 기회가 또 있겠죠. 이 수업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진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성 역량을 키우는 기법들이 있어요. 스캠퍼라든지 여러 기법들인데 그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태원준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은 흔히 말하는 글 작가, 사진 작가예요. 근데 여기다 하나를 붙인 거예요. 그냥 뭘 붙였냐면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든 유튜브에든 명소 찍어서 올려놓고 또 블로그에든 그 명소에 대해서 글도 쓰고 또 여러분들 이제 맛집 탐방 가면은 올려놓고 글 올리고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냥 작가로서 글만 올리면은 재미가 없죠. 차별화도 없고. 근데 이제 엄마를 이제 칠순 돼서 생일 잔치에 돈을 쓰려고 하니까 그 돈으로 엄마 그냥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느꼈던 거 그런데 이것이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300일간 여행기를 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것도 조회수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분들 아시는 박막래 할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손녀가 할머니와 유럽 여행하면서 근데 그 똑같이 유럽 여행에 가는 그 여정인데 할머니와 같이 가니까 콘텐츠가 많은 거예요. 컨텐츠 왜 대화가 많고 사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올려주신 거 보면 마치 자기가 컨텐츠의 전달자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몇 명하고 같이 수다처럼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또 전혀 다른 그죠? 전혀 다른 캐릭터와 함께 지금 엄마하고 하고 할머니하고 했지만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분야가 다른 사람하고 박빙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이렇게 가르치는 듯한 부분보다는 이제 시나리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 생긴 거죠. 나하고 전혀 분야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다거나 분야가 전혀 다른데하고 연동시키면 그 분야 사람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객, 그 시청자가 딱 요거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다친 사고거든요. 다친 사고를 벗어나는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리가 좀 아프죠. 일단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머리는 복잡한 거예요. 왜? 내가 변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다가 아니고 내 컨텐츠는 어떡하죠?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 뭐 댓글 달고 좋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공유 소통 아니거든요. 공유 소통은 그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어디선가 들었는데 만약에 유튜브에서는 그 자체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지만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SNS랑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또 고객들이 뭔가 더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이벤트죠. 이벤트. 그래서 그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컨텐츠에서 덧붙여서 다른 사람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것도 프로슈머라고 하잖아요. 프로슈머가 뭐죠? 프로덕트와 컨슈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고객들을 프로슈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프로슈머를 만들면 그들이 뭐냐면 바이럴 마케팅을 해줘서 많은 구독자를 또 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예전에 어,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이렇게 단일의 군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컨텐츠 제공자이면서도 여러분 저한테 플랫폼 수업도 배웠기 때문에 항상 나는 매개자로서 양면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버가 되더라도 양면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트워크 확산, 네트워크 효과 알죠? 한 사람이 이끌고 오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에 가장 제일 먼저 도구가 됐던 것은 뭐였냐면 팩스였죠. 팩스 한 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세상에서 가장 영업을 잘한 사람은 팩스 한 대 판 사람이에요. 한 대만 갖고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팩스. 근데 한 대사에서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누군가 보내려면은 이 사람 보내려면 네 대가 필요하고 네 대가 여덟 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게 네트워크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큐레이터로서 또 매개자로서 활동할 때는 이 네트워크 매개 효과 매개자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염두하는 그러한 구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구상이죠. 구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인데 그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이거를 매개 역할을 한다면 누구를 끌어들여서 어떤 컨텐츠로 구성할 것인가.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팔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1차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신 거. 1차 농산물 1kg 2,200원 파는 거. 그 정도 해주셨는데 2차 가공용품. 3차 유통하면 34,000원 되는 거죠. 2차 가공용품 21,000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매개자로서 더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죠. 양수연 씨 제가 보내드렸죠. 다 보셨나요? 다 보셨을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이분도 사실 유학갈 준비했다가 이분이 취미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봤지만 이 클레이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클레이 만든 거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어마어마하죠 조회수가. 너무 재밌죠. 근데 이 이야기도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클레이 전문가들 너무 많고요. 종이 전문가 너무 많고요. 종이 접기 전문가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구나 만드는 걸 많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는 시나리오가 없고 컨텐츠를 있는데 스토리 라인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클레이 가지고 근데 감성적인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양이하고 댕이하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개하고 고양이. 근데 서로 보살펴주는 사랑하는 사이면서 따뜻한 그런 감성적인 스토리를 넣어줬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대박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저한테 주신 분 중에 공예라든지 만들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은 그 공예 제품들 만드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아는 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각보, 그다음에 수의 우리나라의 그런 분들을 한 5,000명을 모은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거 올리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전시회, 가상 전시회도 하고 오프라인 전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분 한 분은 여기에 너무 이 커뮤니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은 이제 크지는 못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분의 사업에서는 유통은 잘 됐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유통이 이제 더 성장하려면 한 분 한 분은 누굴 만들어야 되냐면, 유명 인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유통 커뮤니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잘 만들고 또 아까처럼 조각보를 잘 만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만드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스토리 라인을 넣어가지고 해서 유튜브로서 구독수 이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주제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성공하는 그러한 이제 지식 컨텐츠를 하려면 필립 코틀러 경제우입니다. 경제우요. 필립 코틀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오포스 이론 알죠? 그렇죠? 그 오포스 이론 중에서도 거기서 이제 경제 우위를 가져가려면 서비스 비용 우위, 차별화, 전문화, 집중인데, 이제 지식과 콘텐츠는 차별화와 전문화에 집중해야 된다. 게임, 요리, 뷰티, 리뷰, 여러분들 지금 다 갖고 있는 콘텐츠, 일상 콘텐츠들, 내가 경험해서 갖고 있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차별화를 가져야 되는데, 디폴런트, 그 고전적 틱이 될 수도 있어요. 201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디폴런트에서도 차별화를 위한 것은 정말 이제는 너무나 시장이 세분화되고 그 안에서 그 고객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차별화하려니까 너무 세분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치약도 세분화되니까 그냥 브랜드가 어떻게 해요? 세분화에 따라서 뭐 200개가 되고요. 칫솔도 막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세분화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범주와 범주를 합쳐라. 이렇게 그 디플런트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지식의 그 날 것들을 차별화시키려면 이제 남들이 한 것도 쭉 보는 거죠. 봤는데 여기에 너무 경쟁자들이 많고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 범주를 다른 거하고 합쳐보는 방법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그 컨텐츠 틸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르막 내리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차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제 창의성 역량을 키울 때 보면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묶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더하기를 한번 해보는 것들 여러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화하고 집중성 있게 남들보다 어때요? 이제 내가 뭔가 콘텐츠를 전달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에 대한 거, 배움에 대한 거 가장 좋은 방법 학위예요, 학위.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보유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바꾸는 힘이 계시는데 저는 일단 공부하려면 학위 공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학위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증, 그다음에 꾸준히 일하는 거, 취미생활 이 모든 게 이제 보유 지식의 전문성을 가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석사에서 박사까지 꼭 또 하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학위 공부해. 그러면 글로벌 창업대학원으로 와 하고 저한테 상담시키도록 연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립적인 지식을 가졌는가. 뭐 강태공 아시죠? 그 낚시만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 강태공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낚시만 한 게 아니라 낚시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뭐지? 인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심리적 상태로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재상으로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류의 공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학위 공부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 마켓에서 그다음에 마켓에서 고객이 오는 데서 병목 현상에 내가 딱 그것을 그 안에 지키고 있으면 정보가 입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요즘에 중요한 거는 좋은 정보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병목 현상에서 내가 딱 거기에 길을 딱
앉혀 있고 그 안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어떤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한테 또 내가 분배를 해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대박 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때 강태공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많죠. 이분들 오가다 여러분, 근데 이 최승윤 대표도 사실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분이 차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냐면 디자인 전문가였어요. 15, 또 이분도 10여 년. 그러니까 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다 10년은 넘었어요. 디자인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차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커피 전문점 가면은 한국 차를 테이크아웃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차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 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스우기로 그게 될까 했는데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차별화 요소로 가격대도 높으면서 이제 굉장히 그 체인점도 많이 냈죠. 자이소는 이분들은 공부도 못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니네 뭐 먹고 살려고 걱정했을 때 삼촌이 하는 떡집 얼마 전에 그 키즈 언더블럭에도 나왔죠. 예, 그 김하연 이삭 토스트 그 대표님 나왔을 때 이분들도 나와서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혹시 아시나요? 그 유재석 그 가짜 그 식당 거기에서도 이분들 나왔죠. 근데 이분들도 뭘 했냐면 융합을 했어요. 뭘 융합했냐면 삼촌한테 떡을 열심히 배워왔는데 그 떡집에서 그대로 차린 게 아니라 일본의 주먹밥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떡을 이제 생각하고 또 프랑스에 있는 마카롱 같은 거 예쁜 그런 것으로 떡을 구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제 디자인이나 퀄리티를 높인 거죠. 그리고 주먹밥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카롱 예쁘죠? 예, 이런 형태대로 해서 지금 대박 났죠. 미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뭐 3천 원짜리 화장품 만들고 나서 또 이제 경쟁사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고 화장품 하지 않고 다른 이제 뭐 향수 전문이라든지 다른 걸로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경험지를 가지고 다시 이제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박을 친 사례들인데요. 결국 다른 데서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고 내가 경험했던 거에 안에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뭔가가 들어가고 또 남들이 뭐라고 했던 거와 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또 믿는 거죠. 믿고 이제 실험해보고 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저도 사실은 뭔가 해보려고 때 많은 사람들이 10명한테 얘기하면 8명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느냐. 그래서 대개서 이런 부정적 얘기를 많이 듣는데 대부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와가지고 그런 거 채널 하나 왜 또 만들기 귀찮은 거 아니야? 이거 수업 괜히 들었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딱 5분만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려놓고 한번 검증해 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힘 생길 거예요. 그런 하나의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들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발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꾸준하게 자신의 영상을 올린다라는 거, 그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리는 거에서 이제 한참 나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까 이제 범주와 범주를 뭐 합친다든지 그리고 끊임없이 기록해서 인풋을 하고 공부해서 전문성을 높인다든지 근데 그 안에서 이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 다각화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돈을 바꾸는 법, 데이터를 돈으로 바꾸는 법이죠. 정보를 모으고 구성하고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앙트러프레너십 그러니까 그래서 인포프레너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앙트러프레너십, 앙트리프리너 그래가지고 정보 기업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보는 제조 제품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제품인 거예요. 내가 제품. 나의 내가 제품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겠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랑과 나의 재능 작지만 이것은 남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도 유익이 된다. 한 사람한테도 유익이 된다라는 확신이 쓴다면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단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정보 하나로 누구 하나를 살렸다. 내가 전하는 정보로 누구의 불편한 점이 해소됐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책에서도 나오고 유튜브를 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발산하려고 하는 유튜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그냥 자랑하고 싶고 내 거를 그냥 알리고 싶고 남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식 콘텐츠 1인 기업과 스타트업 프리랜서 이거 잠깐 하고 쉴게요. 1인 기업 프리랜서 스타트업 큐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말들이 있는데 1인 기업 하면은 이제 뭐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하게 한 사람이 어떤 시스템적인 것을 다 아우러서 한다기보다는 정신적 태도라는 거죠. 막 도전의식, 열정, 그다음에 모험심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경영자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하면 그만 안 하면 그만 아니지 철저하게 난 대표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회적 가치에 기여를 한다라는 생각하셔서 차별한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이고요.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소비자가 있다, 고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가치 있게 전달할 고민하는데 프리랜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프리랜서도 고객은 있죠. 누구죠? 어떤 조직이 일을 맡길 때 그죠? 그렇지만 최종 소비자는 그 이제 조직 일 맡기는 거지 그 자기가 만든 제품에 최종 쓰는 사람은 소비자는 아니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뭐죠? 기술 혁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아이디어 내지 않는 Y 기술 같은 것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창업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규모 자금을 조달 전 단계. 그래서 시드 단계에서 ABC 가려고 준비하는 단계고 ABC 가기 시작하면 이제 벤처 기업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식 콘텐츠 창업가는 뭐냐면 1인 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유명한 1인 기업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터나 유튜버들이 1인이 아니에요. 매니저도 다 있어요. MCN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버로서 뭔가 이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양질의 품질을 하려면 여러분 전문가고 독립적으로 계속 뭐예요? 연구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유통이나 광고 유치하거나 이제 내가 못해요. 마치 연예인들이 자기 몸값이 올라가면 그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자기의 돈 관리도 못하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 지식 콘텐츠 창업가는 여러 조직으로, 팀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지식 콘텐츠 창업가를 매니징하는 회사들이 또 뜨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직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 사이트를 갔는데 그 회사가 보니까 매니징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연예인, 아이돌. 근데 요즘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저거 뭐 박진영 아니면 SM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갖고 사람을 발굴하는 거죠. 발굴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에서 노출시키는 거 그리고 광고를 유치하는 거 뭐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유튜버들의 발굴, 교육시켜서 발굴시키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의 큰 또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지식 창업가가 아니라 지식 창업가의 어떻게 해요? 매니징하는 회사도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 초기부터 스타트업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식 창업가는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이제 1인 기업을 넘나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 창업가들이 예, 이제 성공하려면 이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브이로그도 그렇고 결국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고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도 잘해야 돼요. 그죠? 유튜브에서 영상에 말을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을 잘하려면 말을 잘하려면은요. 훈련돼야 되고요. 그 말을 컨텐츠를 잘 조리 있게 얘기하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무슨 이야기든 하면 내가 스스로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식 콘텐츠, 또 지식 경제, 데이터 경제. 데이터는 뭐죠? 데이터는 날 것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수만 가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에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데이터 진흥 협회에 들어가세요. 모든 정부의 데이터들을 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오픈해 놨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내 가지고 그 이제 데이터 쓸 수 있죠. 심지어 목소리도 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거기 있는 좋은 성우 목소리 갖다가 그 목소리로 여러분 유튜브에다 어떻게죠? 덮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기구와 도구와 데이터와 이런 거 많은데 결국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는 창의성이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지식창업가는 뭐예요? 경험 수집 정리,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 잘 메모하면은 기억났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났던 거를 기억나게 하고 그 순간순간에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땀 한 땀이 바로 이 메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식은 디테일은 메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태리의 장인 정신은 우리는 뭐냐? 메모이다. 바느질이 아니라 메모이다. 그러면 메모를 순간순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에버노트나 여러분들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수기노트 꼭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에버노트가 좋죠. 이제 뭐 여러분 아이폰이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노트 기능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버노트가 연동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노트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의 노나카 교수가 뭐라면 우리의 지식은 암묵지에서 형식지, 또 그 형식지가 다시 나한테 입수되면 또 암묵지가 됐다가 사람하고 여러 가지 또 인풋 들어와서 아웃풋이 되면 형식지가 된다. 그러면은 많은 그 정보가 지금 제가 모델을 안 그렸지만 인풋 아웃풋을 계속 연동되는데 그 인풋 아웃풋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도 보고 사람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써라 이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이제 쓰다 보면은 쓰려고 하면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는 편이고 또 제가 그 예전에는 그 어떤 게 이제 막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썼다 지웠다 하는데 이제는 생각나면 지운 거 없이 그냥 다 쓰게 돼요. 근데 그 훈련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바로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일기를 시작하니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써서 쫙 써내려 가거든요. 한 번에. 지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2016년도부터 썼으니까 5년 썼네요. 2016년부터 거의 매일 썼는데 매일 처음에 쓴 일기 노트를 보니까 많이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해서 지저분해요. 그런데 5년 차도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록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 능력. 여러분들을 참 홍보하기 어렵죠? 프로모션 능력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버로서 또 여러 가지 강의로 교육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면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에 적극 노출하고 여러분들 이제 유튜버가 되겠다 하면은 SNS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SNS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으려면은 나의 자랑질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홍보가 자랑질이 되는 게 아니라 아, 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말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음식 먹방 뭐 어떻게 생활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나를 알고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반가움에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유익한 정보들이 뭘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노출을 하면 좋겠죠. 아까 그 레지나 그분도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자기를 많은 미디어에 노출시킨 거예요. 짧게 글을 쓰면서.
그죠? 그래서 노출시켰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IT 스킬 꼭 아셔야 되죠. 웹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에 대한 것을 기술을 알으라는 것을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프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미디어에서도 아실 수 있도록, 또 조금씩 이제 메타버스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날 때부터 뼛속부터 아날로그야. 나는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고자 되는 거죠. 똑같죠. 18세기, 19세기에 나는 자동차 안 타고 말만 타고 다닐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IT 스킬 변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지금 MZ 세들은 뭐 뱃속부터 IT 기술 알고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120년간 살려면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꼭 배움의 기회 어디서든지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면 네이버 오빠한테 물어봐요. 예, 그리고 네이버 오빠가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언니도 알려주고요. 자, 그다음 기업가 정신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내 정보로 누군가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가 확산돼서 일자리 창출된다는 기업가 정신을 아예 뚜렷이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항상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 정보를 중심으로 많은 그 거미줄을 칠 수 있을까? 그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고객이 한정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융합시키면서 내 고객을 처음엔 중요해요. 싱글 브랜드에서 나노 타겟팅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래야 왜 그러냐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냐면 인플루언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인플루언서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를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접목시키고 확산시킬 것인가 그거가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재미와 이런 부분에다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싶어하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키워드를 하나씩 갖고 와서 그 자기 엄마와의 사례를 갖다 붙인 거죠. 그 컨셉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 걸 빼고 나서도 일상생활에서 재미있는 부분과 아주 주요한 건드리기 어려웠던 것, 또 아주 일상적인 얘기인 것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김창원 교수가 한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은 다시 뭐예요? 깨우치고 이렇게 공감 주도록 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로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특별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어를 바꾸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나다운 거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왕진지하면서 또 대박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다운 것을 그러니까 자기하고 엄마 이 교수님하고 엄마의 관계에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나다운 거라는데 여러분들 중에 우리는 다 자기다운 게 있거든요. 저는 저의 강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독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거 뺏을 수 없는 나다움의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예 또 강의 내용 또 여러 안전에 관한 또뭐 인테리어 뭐 정리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것도 창업 컨설팅 그 모든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나다운 거 그죠? 그래야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아까 융합하는 거. 그 다음에 나다운 것에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든다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어떤 분은 나는 예뻐요. 좋아요. 김태희는 얼마나 예뻐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대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심성과 또 말씀과 행동 중에 김태희보다 더 예쁜 구석들이 있다는 거,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플라워숍에서 이제 뭐 이런 그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건 잠깐 넘어가고 이 친구가 제자예요. 인스타그램에 언제 제자면 10년 전 제자네요. 7년 전 제자인데요. 어, 그 23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이제 그 정비
에, 정비소의 사장이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마케팅 열심히 배워서 자기는 남편 뒷바라지로 정비소에 있는 부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아직 아이템은 모르겠지만 일단 마케팅에 대한 기법들, 프로모션하는 기법들 이런 거, 전자상거래 이런 걸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갔더니 이제 이 꽃을 하기 전에 이제 떡에 관한 걸 하려고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떡 하다 실패했어요. 또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 초창기에 자기 얼굴을 자꾸 이쁜 얼굴,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내가 이게 뭐 하려고 그러나 애 엄마가 애가 둘씩이 됐는데 예쁘게 입고 막 올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꽃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꽃을 아주 부지런히 하고 컨텐츠를 넣어서 올려요. 근데 이 꽃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을 사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꽃에 손 다친 거, 그 꽃을 해가지고 어떤 진상 스님이 어떻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리고서 이제 또 뭐냐면 어떤 비용 연구를 해가지고 비용을 저렴해서 이거 생활을 말려가지고 5년, 10년 갈 수 있도록 하는 꽃바구니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오늘 올린 글을 보니까 이거를 5만 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5만 원 바구니를 한번 보여달라, 샘플로 보여달라는데 알고 봤더니 유통업자거나 경쟁업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한테 그런 거 문의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주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너무 잘하고 있고요. 또 제 제자도 한 명 또 꽃을 하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그 꽃을 이 친구보다 더 빨리 배웠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경쟁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제 출산을 해서 잠깐 일을 못하게 되니까 아들이 성장하는 것하고 꽃에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같이 짬뽕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꽃을 막 올리는 사람하고 또 다른 느낌이 오고 그 안에서 굉장히 사랑이 깃들은, 그러니까 독점이 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독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독점적인 부분에서 자기도 플로리스트로서 하는데 가정에서 플로리스트로서 이쁘게 된 것들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주문이 가요. 또 제 제자 한 명은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그림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화가이고 갤러리도 운영해서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여학생들이네요. 이 친구도 출산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아이를 재밌게 캐릭터를 이쁘게 그리는, 그러니까 캐리컬처처럼 캐릭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 아이의 자라난 걸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더니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가지고 소파에 그 뭐죠 쿠션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엄마들이 보고서 주문하면서 그림 액자도 하고 그걸로 여러 가지 그 소품에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대박 난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저희 제자들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 수업 듣고 나면 2, 3년 뒤에 또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독점적이되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좀 실패했어요. 향기 이제 그 뭐죠? 그 해는 그 뭐 로즈마리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고집을 세우시더라고요. 고집,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21살, 22살, 23살이니까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고집이 또 셌고 또 한 분은 또 성주 참외 농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잘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실패를 했는데 이 젊은 새 친구는 지금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꽃을 하더라도 그래서 공유할 수 있지만 자기의 경험지를 독점. 이 친구는 자기를 예쁜 모습들이죠. 옷을 사서 예쁘게 올려놓고 화장해서 예쁘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꽃을 옆에다 같이 두는 거죠. 자기를 상품화해서 독점적이면서 공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잘하려면은 뭐죠? 글쓰기.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 제가 계속 레지나 이분도 또 레지나네. 안내지오누는 자기 여기 글쓰기 홈페이지예요. 근데 이 글쓰기의 내용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뚜렷한 막 그런 건 아닌데 꾸준하게 올렸는데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블로깅으로 돈을 버는 17가지 방법, 워크샵, 기타 온라인 이벤트에 대한 8개 대체할 수 있는 판매,
이메일, 뭐 그래서 약간 자극이 되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경험지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커머스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만났을 때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패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인이 아침마다 나갈 때 쓰레기 비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10가지 뭐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을 짓지만 자기 경험지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커뮤니케이션은 설계형 커뮤니케이션, 해결형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관계 중심, 열광하는 팬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니즈, 관계를 형성해서 진정성, 약속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프로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마케팅, PR, 광고, 브랜드의 차이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자기 자신 직접 나 너 사랑해 하는 얘기고요. PR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광고는 지속적으로 난 널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브랜딩 같은 경우는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그래서 특히 지식과 관련된 콘텐츠는 브랜딩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브랜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기적 전략적으로 노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홍보 뉴스레터인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뉴스레터요. 이거 제가 카드도 만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여러분들 IT 전략에서 이거 북크크죠. 여기 들어가면 책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든지 뭘 수필이라든지 그래서 여럿이 같이 써도 좋지만 개인이 쓰는 게 저는 개인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이제 쓰는 거, 이 종이책, 전자책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주문이 있을 때 그때 출판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안 들죠.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하는 거 요게 뭐냐면 캔바예요. 캔바. 이거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게 디자인 잠깐만요. 여러분들 직접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요 제가 만든 디자인이죠. 요것들 다. 요거는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안 했지만 줌의 배경화면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웰컴 투 클래스에서 요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요것도 만들었고 또 요것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뭐 그 동영상 만들 디자인, 썸네일 만들 디자인 너무 예쁘게 쉽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아, 굉장히 가격 저렴합니다. 1년에 한 10몇만 원만 내면 한 달에 만 얼마? 디자인들 다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뉴스레터 만드는 거 돈 줄 필요 없고요. 브로셔 만드는 거 돈 줄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다 만들고 나서 내가 좋은 것 이제 출력하고 싶고 인쇄하고 싶으면 몇 부 여기서 하면 또 갖다 줍니다. 예, 여기 딱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레터도 이 뉴스레터 또 이 뭐 포스터 뭐 이 이런 거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광고 여기서 그 전단지 여기서 만들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고급지게 컨텐츠들을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문구 만들었잖아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죠? 이 안에서도 문구 만들었죠. 이 글들을 잘 써야죠, 사실은. 글들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는 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워크플레이스, 뭐 에버노트 특히 좋죠. 구글 드라이브 중 에버노트 여러분들 꼭 쓰시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컨텐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SNS나 유튜브나 이렇게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결하고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중심이 들어올 수가 있죠. 네트워크 효과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플랫폼이 됐을 땐 더 커지잖아요. 근데 플랫폼에서 내가 또 플랫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네트워크 효과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가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분명히 네트워크 효과라는 걸 이해하시고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잘 지어야 되죠. 왜냐하면 브랜드는 한 번 지어서 자꾸 수정 보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혼돈이 생겨요.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해서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싱글 브랜드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쉬워야 되고 그죠? 네이밍이죠. 그리고 어, 그 그러니까 포괄성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우리가 컨텐츠들이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쉬워야 되고 발음이 또 좋아야 돼요. 기억하기 좋아야 되고 발음도 그런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정체성 우리를 말하면 인격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 정체성 그걸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근데 그걸 컨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누구가 나의 고객이냐에 대해서 그 고객에 맞춰서 컨셉이 나오고 고객에 맞춰서 이제 정체성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그 고객 마음에 차별화돼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충성도 지속적인입니다. 지속적인 충성도가 생기면 파워를 갖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 아이덴티티, 브랜드 포지션, 브랜드 로열티인데 제 수업에서 브랜딩 전략 제 수업에서 나중에 이거 자세히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자, 지식장학의 성공 습관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가져라.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아유, 내가 갖고 있는 거 별거 아니고 나는 호기심만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뭐가 생긴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지혜자는 우리 헬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 헬라인이 우리 지금 이렇게 창업 얘기하지만 그리스 사람은요. 많은 창업을 하는 아이템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요. 남의 사는 거 이렇게 보면은 스토킹 한다고 범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 사는 것을 무대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 산업이 그때부터 이렇게 흥황된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막 우리 건강해야 돼. 운동하는 걸 뭐예요? 그거를 끄집어내 갖고 뭐였죠? 올림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인들은 그렇게 에, 지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지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갈수록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살아온 얘기하면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교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넉넉히 얘기 들어주시는데 이제 그 웃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다 시나리오가 되고 드라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남성분들 꼰대분들 뭐라고 말씀시키면요. 계속 길게 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일단 이야기하고 대화 훈련하고 압축해서 딱 그래서 내가 10마디 하고 싶으면 3마디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훈련돼야 되고 이야기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권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조력자, 협업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파일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술 변화는 이제 위기라고 보지 말고 경험으로 이해하면서 기회로 여기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뭐예요? 자동화시켜야 돼. 내가 자도 돈이 딱딱딱 들어와서 4시간만 일해도 돈이 엄청 24시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세요. 4시간 일하고 24시간 돈 번다.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해라. 자, 여러분들한테 자, 같이 크게 구호를 외쳐봐요. 4시간 일하고 24시간 돈 벌자. 조금 이따 같이 할 겁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인플루언서하고 달리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미디어 컨텐츠로 대중의 주목을 하고 영향을 갖는다. 이제 다양해지는 이제 크리에이터 유형들이 있죠. 시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유명 인사들도 있지만 또 창작 능력을 타고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나처럼 별거 저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내 거를 가지고 펼쳐놔서 이야기를 만들고 시나리오 라인을 만들고 그러면 자 나도 4시간 일하고 24시간 돈 벌 수 있다. 근데 그 안에는 뭐냐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은 아까 고유한 매력 내 걸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남이 범접하지 못한 독점적인 거. 그죠? 그래서 그 매력에다가 컨텐츠 여러분의 전문
그 알려주는 콘텐츠를 놓고 거기다가 시나리오,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뭐 올리는 뭐 여러 가지 막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주 차는 뭐 올리고 2주 차는 뭐 올리고 막 해서 그 컨텐츠 막 해놨어요. 그 전달만 해요. 그럼 그 안에 매력이 없고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탁월한 크리에이터는 매력과 스토리를 같이 넣는다. 이렇게 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도티. 아시죠? 들어가 보셨나요? 꼭 들어가 보셔요. 이 도티는 우리 여러분 대도서관 아시나요? 그죠? 대도서관은 뭐죠? 어른들, 성인들을 해서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을 해설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도티는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 뭐죠? 그 게임을 해설해 주는데 진짜 재밌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다른 걸로. 잠깐만요. 요거 아니네요. 공유 중지하고. 제가 해놨는데, 요거를 해야 되는구나. 네, 다시 공유를 할게요. 잠깐만요. 소리가 나게 하려면 공유할 때 다시 해야 돼서 공유 중지하고 다시 공유를 할게요. 공유하고 됐네요. 이거 하고 여러분 도티에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셨나 보다. 저 납치되는데 좀 구해주실래요? 아니, 이게 무슨... 도티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총면명님이 납치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좀 전에 이런 사진이... 아니, 몰골이 말이 아닌데?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선 경찰에 신고하면 꼭 범인이 자, 눈치를 이것도 주던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게임 가지고 해설을 했어요. 제가 구독했는데. 자,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네. 방금 이 도티가 지금 20억 뷰거든요. 20억 뷰. 근데 이분이 뭐냐면 남들이 다 게임 해설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딱 이제 초등학생이 너무 이분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소통하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조회수 20억이죠. 초통령이죠. 이제 뽀통령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매력이냐면은 이제 이 게임 해설, 여기도 게임 해설인데 진짜 재밌게 해요. 이 안에 이거 들어가 보면 너무 재밌는데요. 그 15분짜리를 4개씩 제작을 하니까 이분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5분짜리 하면 1시간 찍어서 다 이렇게 자기가 편집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에 1개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면 막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했더니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만들 때 더 집중해서 잘 만드는 거예요.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의 매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그 해설을 할 때 그 기획력인 거죠. 그죠? 그 안에 그냥 게임할 수 있는데 그 게임의 사건과 뭐 아이템에 대한 명명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나왔던 현상들을 가지고 재밌게 푸는 거예요. 그 안에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도 자기만의 스토리를 붙여갖고 설명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의 매력이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 아이들 이분의 그 분석을 했더니 이분의 목소리가 초등학생들 좋아하는 그 레벨에 있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져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만의 이제 매력들 다듬었는데 이거 여러분 보셨나요? 누군지 아세요? 유병재 그리고 카피추 카피추 보셨나요? 저 이거 카피추 보신 분?
카피추 안 보신 분들은 MZ세대 아니에요. 우리 본 사람은 MZ세대. 저는 3년 전에 만나, 2년 전에 만나. 나올 때부터 다 봤어요, 시리즈. 진짜 재밌죠? 유병재 씨가 이 추 누구죠? 이 코미디언이죠?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온 사람인데, 막 정말 어렵게 사는데 뜨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그 기획력은 컨텐츠는 장난 아니죠. 근데 유병재 씨가 이거를 컨셉을 만들어서 바로 띄웠죠. 이분이 그 광고도 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유병재 씨가 발굴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매력을 발굴해서 노래 가사만 진짜 재밌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아무도 이렇게 뜰 거라 생각지 않았지만 그냥 작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여기 또 굉장히 큰 이분이 그래서 많이 어떻게 됐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꼭 카피추죠. 피카츄가 아니라 카피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디지털 컨텐츠 창업 프로세스. 이제 우리가 컨텐츠 큐레이터, 컨텐츠 창업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고, 그죠?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콘텐츠를 올리는 자로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몇 개 알고 있는 콘텐츠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 그냥 올려만 놓는다고 그러면 이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떤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없다면 아직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조금 준비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은 정해놓고 시범적으로 올려놓고 우리 린보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려놓고 계속 변경하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창업가 과정이죠. 창업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제품 뭐냐면 컨텐츠죠. 정보, 지식.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해야 돼. 이걸 제품 기획. 제품을 만드는 거고 제품을 유통시키는 거고 수익.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제조나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할 때 주제를 선정하고 주요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컨셉, 그 고객에 따라서 컨셉과 브랜딩, 그리고 그 브랜딩 된 것들을 그 컨텐츠를 채널을 설계하는데 모든 채널 그냥 마구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기별로 어떤 식으로 SNS도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런 것들 그래서 놓치지 않고 계속 잊혀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채널들이 올라갈 수 있는 편성표. 그죠? 그냥 올리는 거 아니죠? 편성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널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도 편성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편성표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편성표의 프로그램을 내가 다 하는 거는 지루해서 안 돼요. 그리고 편성표의 각각 프로그램들은 고객도 다 달라요. 주제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편성표, 여러분들 TV 편성표랑 똑같죠. TV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PD들도 다르고 나오는 사람들 다르고 컨텐츠도 다르죠. 근데 1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강약을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3가지 컨텐츠류를 해줘야 돼요. 어떤 히트가 되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히트가 아니라 허브가 되는 컨텐츠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주기를 그러니까 히트가 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올려주는 거 그냥 가볍게 올려주는 거 그런 허브가 되는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깔고 가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내가 다 한다 그러면은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강약, 중강약을 줘야 되는데 강에도 나오고 약에도 나오고 중강약에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 설계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그 컨텐츠 주제들을 어떻게 아주 핫 이슈가 되는 거 좀 보편적인 컨텐츠인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리 편성표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컨텐츠 유통 계획, 그다음에 제작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영상을 찍을 것이고 어떤 거는 책으로 낼 것이고 어떤 것은 뉴스레터로 낼 것이고 어떤 것은 세미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상 찍고 뭐 뉴스레터를 했을 때 그 글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량과 전달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획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제작하는 거죠. 시나리오, 콘티 작성.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어디 인터뷰해서 그 토크쇼를 진행했고 예전에도 토크쇼를 진행했는데요. 토크쇼 1시간을 하기 위해서 시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토크쇼는 엑기스만 가기 때문에 전달할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본죽의 최보기 대표님의 콘텐츠 그 창업 사례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2번을 그러니까 문서로 들여서 준비하게 하고 한 번 가서 또 얘기 듣고 제가 수정한 내용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와서 토크쇼를 진행해서 20분에 엑기스 있게 나갔을 때 사람들이 감흥을 얻는 거거든요. 굉장히 현장에서는 그 1초의 간격도 있으면 안 돼요. 숨도 쉬는 시간도 없이 따다다닥 빠르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영상, 특히 영상 그렇거든요. 1초의 간격도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는 굉장히 어떤 임팩트 있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콘티 작성할 때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상 촬영도 하지만 또 썸네일도 해야 되고 또 아까처럼 여러 디지털 자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음악, 배경, 썸네일 강조하는 부분들 촬영하고 미디어 갖고 이제 저작하고 편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고 이제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엑기스로 여러분들 문서 2장에 이걸 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제 방에 와서 5분 동안 여러분 촬영하세요. 그러면 촬영할 때 5분 동안 뭐 할 거 필요한 거 갖고 오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냥 오시겠어요? 분명히 A4에다가 본인이 할 거 적어 갖고 오실 거라고요. 그게 시나리오 콘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절 요청해도 돼요. 교수님 저하고 같이 좀 만들어 봐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저한테 해주시면은 다 스케줄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유통은 여러 가지 O2O 유통이죠. 블로그, 책, 강연, 유튜브 여러 가지 SNS 홍보. 그 다음에 여기 수익 다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러한 유통 채널에서 그 다음에 브랜디드 컨텐츠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기획할 때에 이미 이 안에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만 해놓고 조회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아요 뭐 1000몇 명이 보여주고 그거 기다리는 게 아니죠. 네, 이게 초창기에 조회수도 높이고 구독수도 높여 할 때 또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 채널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계획들이 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1인 지식 또는 1인 컨텐츠 창업가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교재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지식 콘텐츠로 창업하라에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지식으로 콘텐츠로 창업하라고 하는 했을 때의 조폴리오 이분께서는 이렇게 6단계로 했는데 스폰하고 틸트까지는 콘텐츠 기획이죠. 그 차별화 영역을 만드는 거고 토대 구축하는 것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올리는 거, 제작해서 올리는 거고, 오디언스 모으기는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리고 다각화, 수익화. 그래서 콘텐츠를 유포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가 제시했던 것과 이분이 제시했던 것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 뭐 말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만들어갈 과정이고요. 이걸 책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긁어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컨텐츠 스팟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아까 제가 계속 했던 얘기, 틸트 그러면 차별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는 토대 구축은 플랫폼에 어떻게 얹혀서 제작해서 얹혀갈 것인가. 그리고 그거가 아까 프로모션에서 오디언스 모으는 것,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오디언스를 모으고 협업을 해서 오디언스 모으는 방법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걸 가지고 33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3 모델이라는 것은 컨텐츠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책, 강연, 블로그 이런 것의 출판까지
같이 진행되는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들, 그 다음에 수익 사례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 이거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 3주 동안 이거 전체 스크린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A4지 지금 여러분들이 해서 저한테 내셨잖아요. 그 뒷장에다가 제가 하나씩 뭐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신 거에다가 그 뒷장에다가 이제 할 건데 요번에는 제가 요청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관심 분야에서 적어서 내셨죠. 그러면 관심 분야에 해당하는 남이 만든 유튜브 URL 3개만 거기다가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저한테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예관에서 관심이 있었다, 아니면은 기업 컨설팅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은 거, 그죠? 우리가 좋은 그 사이테이션, 예를 들어서 참고문헌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조하듯이 구독수가 좀 1, 2, 3등 하는 거, 그런 거 URL을 거기다가 올려놓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3개의 URL의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진짜 어떤 곳에 배울 점이 있다. 짧게 여러분 의견 쓰시고요. 근데 좀 아쉽네.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만 딱 쓰시면 되는데 A4 단장으로, 그죠? 많이 쓰지 마시고, 많이 쓰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다 보겠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마시고 엑기스만.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전에 유튜브 좀 보시고, 많이 보시잖아요? 전철 타다가 유튜브에서 그거 그냥 한글에다 옮겨줬고, 그 다음에 느낀 거 그냥 카톡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다가 여러분 스스로한테 적어놨다가 그냥 옮겨 적어서 저한테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콘텐츠 기획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좀 짧아, 이제 거의 이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요게 다시 3차 실수업에서 아까 콘텐츠 기획해서 콘텐츠 주제 도대체 컨셉 하는 거, 여기서 창의성 기법 약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객 니즈 분석, 고객 시장 조사는 별도의 교과목이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컨텐츠 여러분 기획할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객 니즈 분석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 컨셉에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주제 관련 컨텐츠 사례 분석에서 제가 좋은 사례는 제가 조금 수업 시간에 공유를 여러분 거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주신 거 가지고 몇 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여쭤볼 거예요. 이거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아니면 공유해 주세요 하는 분들, 왜냐하면 다른 원우들의 의견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몇 개 같이 사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과제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 유튜브 영상 3개 어디다가 하시라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했던 그 한글 뒤에다가 주제 쓰고, 그 다음에 그 사이테이션 하는 그 URL 쓰시고, 잘된 점, 개선 점,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짧게 쓰시면 되겠습니다.